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맞은 예순잔치로 받은 선물을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제 나이의 젊은 시대는 남자를 잘 만나는 것이 목표이던 시절이 큰 때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죠.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제 자신의 인생보다는 앞으로 생길 남편에 맞춰줄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좀 유난스럽긴 했어요. 엄마 말로는 본인이 불량한 남편을 만나 고생했던 것을 제가 물려받지 않았으면 해서 저를 엄격히 가르쳤다고 하셨죠. 물론 어릴 때는 싫었죠. 애정 한 톨 없는 엄마라서 남들을 부러워하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는 엄마를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떠나 가정을 꾸리면 언젠가 사랑 가득한 집을 위해 노력하겠다 생각했었고요. 저의 엄마와 저는 동상이몽을 꾸며 열심히 노력했었어요. 엄마의 바람대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중매쟁이로부터 좋은 결혼자리를 알선받아 작은 공장을 하는 사장님이란 직책을 가진 30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다행히 만난 남자는 저와 꽤 잘 맞았습니다. 남편은 바깥일에 열심히 했지만 집에서도 나름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간혹 주말에는 시간을 비워 저와 데이트를 한다던가 하는 나름의 로맨스가 있었죠. 그게 저의 자부심이었고 제대로 된 연애도 없이 결혼한 제겐 달다구리한 시간들이었어요. 덕분에 제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만큼 사랑에 빠지기 쉽게 엄마로부터 설계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1년 뒤 저희 부부는 아주 귀여운 딸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나름 유복하다 보니 몇 명을 더 낳고 싶었지만 그 뒤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저희 엄마가 원하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이었고 무엇도 원할 게 없다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딸의 매일을 지켜보는 것도 좋았고 딸애가 하는 재롱에 남편의 얼굴은 웃음꽃이 매일 피었을 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기꺼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조그맣던 딸이 한참 귀여울 3살이 되었을 때 또 모처럼의 나들이를 떠난 날 저희 부부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전부였던 딸아이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매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로 유명했던 유원지였고 사방에는 예쁜 꽃들이 새록새록 피어있던 곳이었는데 잠시 매점에서 음료를 사주려 눈을 몇 분 뗐을까요? 아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편은 무슨 일이냐, 딸 어디 갔냐 저를 보고 묻는데 전 너무 당황했어요. 없어졌어. 분명히 음료수 살 때 잠깐 눈 뗐는데. 여보 어떡해. 아이 뭘 울고 있어. 찾아야지. 경찰 부르고. 경찰을 부를 때만 해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더 지나고 해가 질 무렵까지 저희 딸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바로 실종신고가 들어갔고 수년 동안 저희는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너무 예쁜 딸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남편은 일을 했습니다. 아이를 찾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 사이 저는 매일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에도 출연했으며 고아원 등의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더 지내는 동안 저희 부부는 아이를 못 찾을 수도 있겠다는 체념 아닌 체념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르게 빌게 되더라고요. 부디 그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누가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제발 아껴달라고 밤마다 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아이가 들어서질 않았고 저희의 딸아이를 그리워하다 남은 딸아이까지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딸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또 어찌나 예쁜지 입양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제 딸아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입양을 해온다고 해서 나아질까. 하지만 딸아이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내심 떨쳐낼 수 없더라고요. 입양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요. 아이를 잃어버린 날로부터 8년이 흘렀을 때 저희는 한 고아원에서 잃어버린 딸아이와 동일한 나이대의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사실은 저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더라고요. 왠지 우리 딸 윤정이를 닮은 것 같다고 하면서 이 아이 잘 키우면서 윤정이도 계속 찾아보자며 덜컥 입양을 해버렸습니다. 그땐 경황이 없어서 어버버했지만 저는 아직 제 딸아이가 아닌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입양할 부모의 가정 형편이 괜찮으면 꽤 쉽게 입양을 해주던 때였고 남편은 제가 없이도 입양 준비를 해왔던 거였어요. 덜컥 찾아온 아이를 뜯어봤습니다. 아이는 처음 본 저의 눈길을 느꼈는지 움츠렸어요. 내심 제 딸을 닮은 듯해 보였습니다.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했고 방을 안내해줬습니다. 윤정이가 쓰던 방 말고 다른 방에 안내해줬어요. 그리고 거실에 앉아 짧게나마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은 듯 했습니다. 몇 번 고아원에 실종 전단지를 건네러 갔다가 본 아이인데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너무 그리웠고 비었던 빈자리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됐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며 절대 친딸을 포기한 게 아니다 하며 원래 낳고 싶었지만 못 낳았던 둘째라 생각하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남편의 일방적인 행동이 당황스러웠지만 말라가던 모습에서 웃고 있던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면서 저도 금방 적응하겠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적응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이 쉽사리 안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입양딸이랑 남편의 관계는 어느덧 부녀지간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친근해졌지만 저는 그 사이에서 겉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아이가 싫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 아이에게 마음을 열려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죄책감이라는 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예요. 정말 아무리 제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친딸이 생각나서 미칠 때 됐고 그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입양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넌 웃으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싫어서 도망치듯 결혼한 이유는 저의 엄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는데 어느 날부터 입양딸에게 저는 저의 친엄마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야, 엄마가 집 어지르지 말랬지? 윤지야, 밥 먹을 땐 허리를 바로 하고 먹어야지. 어머 윤지야, 살이 찌면 못생겨서 안 돼. 앞으로 간식은 없어. 옷이 왜 안 맞을까? 엄마 몰래 더 먹었어? 학교 준비물을 가져가려면 잘해야 엄마가 사주지. 오늘 집에 와서 뭐 했는지 모두 말해봐. 말하는 거 봐서 사주든가 할게. 윤지야, 이 꼴이 올려야지. 너 사회 나가서 죽상으로 살면 왕따 당해. 왜 얼굴이 죽상인지 앞으로 아침마다 이 꼴이 5분씩 올리고 학교 가야 해. 알겠지? 친구들이 우리 집에? 안 되지. 여자애가 말이야. 벌써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그럼 안 돼. 집에 와서 공부해. 그리고 이번에 시험 친 거 78점이 뭐니? 엄마가 쪽팔려서. 다음 시험에는 못해도 90점 맞아야 해. 안 그럼 용돈 없을 줄 알아. 사실 윤지는 참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모지게도 바로 세웠고 제 친딸로 인정을 받으려면 제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건 갖춰야 한다는 못된 생각들을 했었어요. 속마음으론 미안했지만 친딸은 어디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너만 행복하면 안 되지 않겠니? 같이 감당해 주길 제가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 바랬습니다. 윤지는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요. 제가 집에만 들어서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모지게 굴었네요. 그런 저를 남편은 못마땅해 했고 당연히 저희 부부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한다고 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고 어느새 저는 아이에게 계모 비슷한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입양딸과 저는 멀어져만 갔고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집을 나가 살게 돼서 더더욱 후회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입양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남편과 찾아간 병원에선 간 이식을 받아야만 한다는 청천벽력을 듣게 됐고 당연히 저희 부부는 아이의 간과 맞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진작에 사과할 걸
진작에 잘해줄 거라는 후회감이 몰려왔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 됐고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나 언제 될지 요원했습니다. 남편이 우리라도 검사를 받아보자 혹시 모르지 않느냐며 말하길래 남편과 제가 검사를 받아봤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간 이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실 그럴 확률이 불가능에 가까운데 저와 남편 모두 가능하다더라고요. 남편은 갑자기 머리에 번개가 치는 놀라워서 친자검사까지 의뢰를 했고 혹시나 했던 게 역시나 잃어버렸던 딸이 바로 윤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 딸이라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남편을 붙잡고 잘못했다 빌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아 라며 저를 안타까이 보더군요. 제가 했던 못난 짓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며 용서해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감히 이제 와서 넌 사실 알고 보니 내 친딸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친딸이면 잘해주고 친딸이 아니면 못해줘도 되었나 하는 생각을 결국에는 딸아이의 입에서 듣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제가 진 죄, 앞으로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딸의 앞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며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지고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정도 흘러서 몇 주 전이 저의 예순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딸에게 고백을 한 가지 받았습니다. 엄마, 나 사실은 알고 있었어. 아빠가 말해줬지. 그런데 쉽게 내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 어린 시절 엄마는 정말 언어로 날 때린 거나 마찬가지였어. 말에도 형태가 있다면 난 아마 그 말로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날 데리고 왔으면 책임을 다했어야지. 안 그래? 엄마의 친딸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럼 안 됐지. 안 그래? 엄마 정말 웃기지 않아? 난 내가 엄마의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 신이 아니라면 그런 장난을 칠 수 없을 테니까. 내가 엄마의 친딸이라는 장난을. 얼마나 오랫동안 엄마를 미워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왜 말하는 줄 알아?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다며. 그동안 친딸이 아니라서 해왔던 일들을 엄마도 죄라는 걸 알아서 나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난 느껴졌어. 엄마가 입으로는 내뱉지 않았지만 눈으로, 눈빛으로 나에게 용서받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야. 처음엔 몰랐지? 그런데 서서히 알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야. 나는 그동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마가 구한 용서에 답을 해주려고. 엄마의 용서를 받고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미움을 끝내려고. 이 말들을 얼마나 곱씹고 되뇌었는지 몰라.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그간의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 별거 아니네. 그렇게 저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웃기죠? 입양딸이 친딸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못난 계모같이 굴다가 알고 보니 친딸이었고, 그렇게 10년을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살다가 마침내 딸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항상 딸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친자검사라도 해볼걸. 아니 하다못해 잘해줄걸. 진심으로 잘해줄걸. 그랬다면 이 예순이란 나이가 되기 훨씬도 전에 제 딸이 자라던 모든 순간에 엄마가 되어 있어줬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용서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더 앞섭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예쁜 아이는 예쁘게 바라봐줘야 한다고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쁘지 않다면 그건 아마 어른의 잘못이 더 큰 것일 테니 부디 본인을 돌아보아 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후회하며 사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